네, 안녕하세요. 지혜와 융합의 후마니타스 에피소드 네 번째, 그냥 하지 말라. 송기령 씨의 북스톤에서 나왔던, 북스톤 출판사에서 나온 송기령 씨의 그냥 하지 말라를 같이 한번 지혜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책은요, 그냥 하지 말라 이렇게 써 있으면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이런 뜻처럼 들릴 수 있는데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거에 대한 얘기를 선생님 첫 번째로 할 거고요.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고 선생님이 느낀 점, 여러분들도 아마 실제 읽어보고 느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항상 읽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주체적으로 살아야 되려면 질문과 그 다음에 주도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실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선생님이 강조한 부분이 있죠. 어떤 책을 읽고 항상 질문하려는 자세와 실천하려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챕터를 이렇게 나눠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책은요, 그냥 하지 말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느껴질 테지만 실제 저자의 의도는 그냥 하지 말라는 것이 정말 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고요. 당신이 남긴 그 모든 것의 발자취는 당신의 메시지가 될 수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모여서 당신의 미래를 구성할 테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도 그러한 메시지들을 다 갖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것들이 다 함께 모여서 전체적인 사회의 어떤 변화, 그 변화에 맞게 나 또한 거기에 적응해 가고 성장해 가는 것이므로 어떤 일을 시작할 때는 단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좀 더 생각하고 다시 방향을 설정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냥 하지 말라라고 하는 뜻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이 송기령 씨는 여러분들 세바시나 여러 가지 그런 곳에서 빅데이터 전문가로 한 10여 년 전부터 계속 우리한테 이렇게 소개해줬던 분이시죠. 빅데이터 전문가인데 이분이 점점 시간이 가면서 데이터 리터러시 전문가, 데이터 리터러시는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데이터에서 의미 있는 그 무엇인가를 파악해내는 그런 작업들을 얘기하죠.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분 스스로 자기는 사람들의 마음을 캐내는 마인드 마이너 이렇게까지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분은 자신을 빅데이터 그 안에서 인간이 내재되어 있는 그 욕망을 캐치해내는 작업이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부분이 자기가 어떤 그 사람들의 그 수많은 욕망을 빅데이터를 통해서 10여 년간 쭉 따라와 보니까 결국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냥 일단 도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오히려 무모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무모할 수가 있다. Just do it. 이것이 나이키의 슬로건이지만 그렇게 하면 무모하다. 일단 think first를 하라 그런 뜻입니다. think first. 생각을 먼저 해라. 이 생각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책을 다 요약한 거랑 지금 마찬가지인데요. 바로 이 생각은 데이터를 근간으로 해서 자료를 근간으로 해서 변화를 파악하고 자기의 진정성과 그 다음에 성실성을 바탕으로 해서 올바른 방향을 디렉팅을 설정하고 그 설정에 바로 실행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책의 거의 핵심 요약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방향이 옳다면 속도는 그리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늘 고전에서부터 얘기해왔던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전은 되게 옛 것이라고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 송기령 씨의 이 책에서는 굉장히 최신의 여러 가지 자료들, 사람들이 빅데이터로 보여주는 그런 욕망의 자료들로 이것이 직접 캐치되고 있는 부분이 좀 신선했습니다. 선생님은. 자, 그러면 이 책 안에 있는 세부 내용들을 간단하게 선생님이
요약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 여기 써 있는 이런 1번부터 4번까지가 이 책의 간단한 목차입니다. 이 목차별로 간단하게 선생님이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가 기시감인데, 여러분들 기시감이 뭐예요? 그렇습니다. 기시감은 뭔가 미래에 일어날 것 같은 것들이 지금 내가 뭔가 예견됐던 일이 지금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걸 기시감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저자는 여기에서 기시감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놓고 당겨진 미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미래는 벌써 일어나고 있었다. 주위를 살펴보면 이미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걸 우리 쉽게 알아차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사례를 소개하는데요. 그 중에서 선생님은 이 반려동물 있죠? 뭐 개도 있고 고양이도 있는데요. 이것이 불과 10년 전에 반려라고 하는 말이 생소했을 만큼 사람과 동물의 이런 차이를 뒀었는데, 이것이 이제는 반려라고 하는, 오히려 지금 더 격상돼서 가족의 이름으로 이렇게 불리고 있고, 이것이 여러 가지 펫 사업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박이라고 하는 말도 예전에는 없었던 말이죠. 그런데 이 차박이라고 하는 것이 부동산 값의 변화라든지 아니면 개인의 행복이 더 우선이 되는 이 시점에 되면서 차의 공간이 이동의 공간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뀐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라고 하는 브랜딩 파워가 엄청나게 자리 잡고 있는 지금이지만,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미국의 로컬 브랜드였던 것이 전 세계에 굉장히 이렇게 각광받는 브랜드로 성장한 것을 소개하고요. 이 스타벅스는 젊은이들만 찾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지금 5, 60대 전 연령층에서도 이거를 즐기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점점 변화하고 있는 그런 세태라는 것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첫 번째, 점점 세분화되는 어떤 사회, 핵가족화를 넘어서 이제는 완전히 가족이 해체되는 수준의 그런 사회, 이것이 이미 도래했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이 헤쳐나가야 되거나, 또는 이것을 통해서 사업을 해야 나가는, 또는 어떤 여러분들의 앞으로 해야 될 그런 계획들, 방향들에 맞춰져야 될 그런 요인들이라고 또 제시를 합니다. 두 번째가 장수사회입니다. 기대수명이 계속 올라가서 지금은 80한 2, 3세가 됐는데, 앞으로 또 몇십 년 후에는 더 길게 된다는 것이죠. 이 장수사회는 장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기회들을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비대면 사회라고 되어 있죠. 비대면 사회는 이미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 전반에서 재택근무나 아니면 온라인 수업 같은, 여러분들 다 해봤죠, 그죠? 이런 것들이 이미 당겨져 왔었고요. 훨씬 더 빨리 일어난 일로 지금 돼 있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쭉 소개를 하면서 이 당겨진 미래에서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하면 각자 이 당겨진 미래, 앞으로 또 일어날 세 가지 변화가 더 급격히 일어날 것인데, 여기서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여기서 자신의 경쟁력을 세울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간단한 마지막 여기에서 해결 방안을 조금 이 저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나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개인적 독립체들끼리의 토론, 만약에 그 토론이 안 된다고 한다면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의 독서를 권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독서는 여러분들 책을 완전히 다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읽는 과정 중에서 그 노력을 통해서 각성되는 그 과정. 그래서 이 정보가 저절로 각성을 주는 게 아니죠. 그 과정에서 얻어지는 여러 가지 것들을 습득하면서 이런 통찰을 배울 수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변화 챕터에서는요, 가치관의 액상화라는 말을 저자가 쓰고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액상화가 뭐죠? 지진이 막 일어나면 이런 건물이 있어. 건물에 이
굉장히 흔들림에 의해서 여기 있는 토질과 지하수가 막 섞여가지고 하나의 액체가 돼서 바깥으로 이렇게 나오는 현상을 액성화라고 하죠. 선생님 지구과학 선생님이라 이런 거 잘 설명할 수가 있는데, 여기 기저에 가치관이 있었다고 하자. 이 가치관이 완전히 전도되는 사건을 가치관의 액상화라고 이 저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여태까지 당신의 가치관을 완전히 의심하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의심하라.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저자도 얘기하지만 재택근무, 온라인 수업, 이거 이미 기술은 있었지만 기술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앞당겨서 코로나가 만들어 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재택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상사나 그 다음에 부하 직원의 여러 가지 관계들이 이상하게 재정립이 되고요.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가 재정립이 되는 그러한 사건을 겪게 되죠.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세대 간의 기술 격차에 따른 근무 태도와 정보 습득 형태하고 해석 능력 등이 굉장한 차이를 보게 되는 겁니다.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빨라서요. 그냥 상사가 나 때는 그랬어. 얘 것이 좋았어. 야, 니들은 어째 그러냐. 이런 태도는 결코 그 공동체의 지혜로운 합의에 이를 수 없게 만드는 것이 현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회사가 필요한가? 아니, 학교라는 게 꼭 있어야 되는가? 여기까지 도달하게 된 사건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사회에 어떻게 적응할 것이냐? 바로 이 송기령 씨는 이 책에서 방금 여러분들께서 느꼈던 이 변화를 곧바로 현실에 적용해서 적응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막 적용을 하냐, 일단 하냐, 하지 말라는 거죠. 일단 하지 말고 생각해서 하라는 거예요. Think first, 생각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럼 그 올바른 방향에 어떻게 적응을 해야 하느냐? 이 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뭐냐면 정확한 무엇을 바탕으로 분명하고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현재의 상황을 딱 계측하고 그 계측한 데에서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한 다음 이것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코로나 기간 중에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돋보였던 이유가 뭐죠? 그렇습니다. 확진자가 정확히 계상되고 그 확진자의 동선을 우리가 정확히 추적해 가면서 충분한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는 관리해 나갔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관리했던 것이 AI에 의해서 조금 더 쉽게 인간을 도와서 맞춰갔기 때문에 우리는 보다 이 분명한 데이터를 통해서 투명한 사회로서의 이행이 가능했고요. 이것이 현재 현행화되었을 때 우리는 보다 더 높은 차원의 사회로 발전하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예전에 항상 어떤 나라, 그 선진국에서 했던 것을 따라갔었던 패스트 팔로우였었죠. 그죠? 자, 이 패스트 팔로우에서 실제 이 분명한 데이터를 통해서 투명한 사회로 이행하는 것을 아무도 하지 않았을 경우에 바로 우리가 먼저 선점을 했은 바로 이번에 코로나19 같은 그런 것들은 혁신을 바로 수용하면서 바로 우리가 퍼스트 무버로 했던 소중한 경험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은 혁신의 수용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고 우리가 생각한 걸 바로 적응해서 현행화 시켰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저자는 바로 이성적 판단 그리고 그거에 따른 합의 그리고 공동체의 수용 바로 이 세 가지 과정이 바로 이런 가치관의 액상화가 일어나는 변화 시점에서 우리는 여기에 적응할 수 있고 현행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또 이 굉장히 재밌는 이 저자가 또 재밌는 얘기를 하는데 바로 뭐냐면
여기에 적응을 못하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보고 선생님이 막 웃었어요. 내가 혹시 그러나?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웃었습니다. 이 적응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어려운 사람들. 이 적응이 어려운 사람 첫 번째 누구라고 하냐? 기존 법칙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 옛날에 그랬는데 뭐 지금 더 그렇지. 야, 내가 성공해봐서 알아. 이런 사람들이죠. 자, 두 번째는 변화하고 있는 건 분명히 아는데 어떠한 경쟁력의 발전을 꾀하지 않는 사람들. 변하는데 아유 뭐 크게 달라지겠어? 뭐 이런 사람들이죠. 자, 세 번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지금 이 시스템이 최대한 유지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 세 가지 사람. 솔직히 이 세 가지 사람을 요즘 젊은 사람들은 꼰대라고 얘기하죠. 그죠? 또는 무능력이라고 얘기하죠. 첫 번째가 기존 법칙이 항구적일 것이고 그게 최고야 하는 사람. 두 번째는 변화하고 있는 걸 알면서도 발전을 꾀하지 않는 사람. 세 번째는 이 시스템이 최대한 유지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저자는 여기서 아주 독설을 합니다. 이 정도면 순진하거나 무능한 걸 넘어서 사악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는 이들을 굉장히 무모하고 무례하게 바라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럴까봐 걱정이 됩니다. 그렇게 안 보이길 선생님이 또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요. 그리고 이 젊은 사람들은 지금까지 그들이 규칙 준수를 꾸준히 해왔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모바일로 이행되었던 현재, IT가 굉장히 발달한 현재는 그 누구도 바로 투명성에서 자유롭지 투명성을 요구받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 자기의 모든 행동들이 적나라하게 디지털화되어서 누구든 알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려서 규칙 준수가 몸에 배어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원 갔다 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엄마한테 문자 메시지가 오는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온라인 수업이 안 되면 선생님이 연락이 오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규칙 준수가 강요되어 왔던 시대에 살고 있었던 지금 젊은이들은 오히려 과거에 대충대충 살았고 규칙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었었던 여러분들의 선배 시대보다 훨씬 더 투명성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따라서 그렇지 않은 꼰대 세대, 어른들, 물론 다 어른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요, 그런 사람들과의 바로 가치관의 갈등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삶에 적응하는 것으로 끝날 수는 없죠. 성장도 해야 되겠죠. 그죠? 바로 적응하면 그 적응을 따라잡아서 성장까지 해야 된다는 것이십니다. 그럼 어떻게 효율을 높여서 성장할 것인지 바로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현재는 모든 것이 투명해져 있겠죠. 디지털로. 그래서 절차적 과정에서의 정당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서는 단계별로 매우 높은 충실성을 필요로 한다고 하죠. 그래서 요즘 회사들은 다 공채가 없어요. 공채가 거의 많이 없어지고 있고 다들 실무나 직무로서 뽑게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이력서를 쓰라고 하는 것보다는 당신이 어떤 이력을 갖고 있어요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개인의 여러 가지 작업물,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같은 바로 개인의 SNS, 다시 얘기하면 개인의 일상의 바로 그런 포트폴리오를 요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가만히 있더라도 바로 다이렉트 메시지가 와서 여러분들을 채용하게 되는 그런 실무 능력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더 그럴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자. 여러분들 이제 아직도 갈팡질팡하는 젊은이들이 많고 선생님도 그랬었고 지금도 선생님도 불안하고 하지만 이제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계속 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떠한 방향을 갖고 공부를 하고 또는 내가 전문성이 있는 그 무엇인가를 계속 어딘가의 흔적을
계속 체록하고 기록하는 것이 굉장히 나의 경쟁력 있는 프로파일이 된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선생님 공간이 없어서 좀 지우면서 좀 해야 될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부분만 지울게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바로 여러분들은 그러면 직접 해야 될 거라. 여러분들이 직접 해야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뭔가를 직접 배우고 경험하면서 전문가로 점점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러한 성장을 바로 기록해야 된다는 것은 선생님이 여기서 굉장히 많이 공감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야 나의 능력이 업그레이드 된다는 것이 기록되고 체록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언제든 여러분들의 삶이 누군가에게 검증되고 대상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죠? 연예인들 중에 누가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금방 까발려지는 시대죠. 회사에서 중요한 어떤 인재를 뽑는다면 그 회사도 굉장히 많은 연봉을 지불해야 되죠. 그렇다면 자기가 뽑고 싶은 여러분들의 바로 과거와 여러분들의 매일의 포트폴리오 기록을 당연히 검증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생기부 중요하지만 그 생기부보다 SNS에 올린 여러분들의 친구들의 여러분들에 대한 평가가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윤리성이 예전에는 나로부터 비롯되었다면 지금은 뭐야? 굉장히 크로스 체크에 의해서 윤리성이 강요되는 시대가 되었다는 재밌는 또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NFT라고 하는 여러분들 Non-Fungible Token이라고 하는 대체 불가능한 토크 아시죠? ESG라고 하는 지속 가능 경영, Environmental Social Government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온다는 것은 뭐냐면 효율만을 추구하는 기업은 이제 존재를 할 수가 없어요. 개개인의 고민의 삶과 비전을 포괄해서 조직의 비전까지도 함께 제시하는, 다시 얘기하면 착한 기업만이 살아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맨 마지막에 얘기를 해요. 진정성은 스스로 무언가를 성취한다라고 하는 어원으로부터 비롯됐다고 저자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진정성과 그 다음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근면하게 뭔가를 하는 걸 우리가 성실성이라고 하거든요. 직접 기록하는, 직접 내가 뭔가를 노력해서 그 과정을 기록해 가는 것이 진정성 있게, 스스로 성취해 가는 걸 진정성 있게 성실성으로 비추어질 때만이 여러분들 본인도 성장할 수 있고 그 성장을 누군가에게 그것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팬덤이 생기고 브랜딩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는 책입니다. 조금 짧게 요약하려고 했는데도 소개할 내용이 좀 있었네요. 자, 느낀 점. 자, 여러분들이 느낀 점을 이 영상을 딱 멈춰놓고 여러분들 스스로 느낀 점을 한번 써봐도 좋아요. 물론 책을 읽고서 그래야 되겠죠. 자, 선생님이 이 책을 읽으면서 참 무섭다. 어떤 걸 느꼈냐면 더 윤리적임을 강요받는 그런 시대가 됐구나. 하지만 여러분들 윤리적임을 강요받았을 때 내가 나타나는 부자연스러움은 어떤 사람도 다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느낀 것은 윤리적이어야만 한다가 아니라 나는 윤리적이다라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만이 이제 앞으로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나는 더 윤리적이다 라고 본인이 믿는 시대가 돼야 그런 것이 가능할 것이라는 걸 느꼈고요. 두 번째, 내가 생각한 것을 곧바로 실천하는 것. 그 다음 이것이 대체 불가한 토큰, 나만의 컨텐츠로 구성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어제보다 모든 면에서 나아진 나를 계속 가꾸어 나가고
그리고 기록하고 성장하는 것을 내가 느낀다면 그 어떠한 변화도 내가 다시 잘 감내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느낀 책이었습니다. 좀 길어졌네요. 자, 마지막이죠. 한번 질문을 여러분들 한번 던져보세요. 그리고 실천을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만의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참 어렵지만 방향을 잘 잡아서 먼저 생각해서 그 다음 행동하라고 했는데 방향이 옳다는 것을 과연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물론 이 책에서도 써 있어요. 여러 가지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정확히 볼 수 있다는데 이 질문은 계속 나를 또 이걸 읽는 모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계속 그걸 생각해야만 이 책의 어떤 핵심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질문을 해봅니다. 두 번째, 실천은 뭘까? 이건 어떻게 실천을 할까? 선생님은 내 생각을 지금도 계속 남기고 있어요. 선생님은 내 생각을, 내 철학과 나의 생각을 항상 페이스북 같은 SNS에 좀 남기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선생님의 이름으로 한번 책을 그래서 낼 생각이고요. 두 번째, 타인의 생각과 책을 나누는 지혜의 나눔을 항상 하면서 선생님은 적응과 그 다음에 성장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지금 이렇게 후마니타스를 나누고 있고요. 지역사회에서도 같이 후마니타스를 지금 하고 있으며 현재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유튜브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선생님이 최근에 여러 가지 책들 중에서 우리 학생 여러분들, 그 다음에 뭐 이것을 보는 학생 여러분이 아닌 다른 일반 모든 사람들, 꼰대들을 비롯해서 선생님 같은 꼰대들을 비롯해서 어떻게 데이터를 통해서 과거에 잘못된 것 또는 나의 고칠 점, 현재의 고칠 점, 그래서 미래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어떤 방향성을 설정해서 뚜벅뚜벅 걸어 나가야만 하는지에 대한 재미있는 얘기들을 담은 나름 굉장히 밀도가 있었던 책이라고 생각해요. 바로 그냥 하지 말라, 북스톤에서 나온 송길령의 그냥 하지 말라를 지혜와 융합의 후마니타스 네 번째 책으로 선정해서 소개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